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BC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주요 선거구 여론조사 보도, 오늘은 안동시장 선거입니다. 재선 도전에 나선 현 시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후보 3명과 더불어민주당 후보 1명이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며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병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동시장 선거에는 재선을 노리는 권기창 현 시장과 김의성 전 서울시 행정 1부 시장, 권광택 전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 권백신 전 코레일 관광개발 대표이사 등 4명이 국민의힘 예비 후보로, 이삼걸 전 행정안전부 차관이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고 선거 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차기 시장으로 누구를 지지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권기창 후보가 24.3%로 가장 앞섰지만 김의성 후보가 3.3%포인트 격차로 추격하고 있고, 권광택, 이삼걸 후보도 만만찮은 지지세를 보이면서 4명이 오차 범위 안에서 치열하게 경합하는 양상입니다. 권기창 후보의 굳히기와 김의성 후보의 추격세는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결과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두 후보의 차이는 불과 0.1%포인트 초박빙. 현역 단체장의 프리미엄을 감안하면 김 후보의 상승세가 매섭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권광택 후보도 20%를 넘는 지지율을 보였고, 권백신 후보는 10%대에 머물렀습니다. 후보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발전 기여 가능성이 41.7%로 가장 많았고, 인물 및 자질과 도덕성 및 청렴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성격에 대해서는 정부 견제와 야당 지지가 54.3%로 국정 안정 및 여당 지지보다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지지 정당이 민생 문제 해결 능력을 기대하지 못할 경우 후보를 바꿀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기존 지지 정당을 유지하겠다는 비율이 41.8%로 바꿀 의향이 있다와 상황에 따라 고려하겠다라는 응답을 큰 격차로 앞섰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57.7%로 압도적이었고, 더불어민주당 24.7%, 조국신당 2.4%, 개혁신당 2.2% 순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TBC가 비전 코리아 솔루션즈에 의뢰해 안동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34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1일과 지난 1일 이틀 동안 전화 자동 응답 조사 방식으로 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4.2%포인트입니다. 국민의힘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지역의 특성상 당내 경선에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이란 상징성이 표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도 선거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TBC 양병훈입니다.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과 관련해 숨진 50대 여성의 사위와 딸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와 범죄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조사 결과 폭행은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됐고, 숨진 장모가 아파서 죽을 것 같다며 고통을 호소했지만 이를 외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동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신천 캐리어 시신 사건 피의자인 20대 부부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섭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사위 A씨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때리셨습니까? 죽을 줄 아셨습니까? 죽을 줄 아셨습니까? 딸 B씨에게도 질문이 이어졌지만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맞으실 때 압사고 안 하셨습니까? 옆에서 뭐 하셨습니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 18일 사위가 50대 장모를 폭행해 숨지자 이들 부부는 함께 캐리어에 시신을 넣어 신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이 길을 따라 내려온 피의자 부부는 캐리어가 발견된 잠수교에서 300m 정도 떨어진 이곳 신천변에 캐리어를 버린 걸로 추정됩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폭행은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됐고, 지난 2월부터 그 강도가 높아졌습니다. 사위는 장모가 시끄럽게 하고 정리를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뼈가 부러질 정도로 때려 숨지게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숨진 장모는 사위에게 맞아 걷기조차 힘들었고 아파서 죽을 것 같다고 딸에게 호소했지만 폭행은 멈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숨진 여성에 대해 가정폭력 등 관련 신고도 없었고, 한 차례 가출 신고가 있었지만 피해자의 남편이 신고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정폭력이나 아까 말씀 그런 부분은 네. 이제 수사가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초점 맞춰서 지금 수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딸도 폭력을 당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가정폭력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TBC 박동주입니다. TBC가 중동 전쟁으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 민생을 집중 점검합니다. 오늘은 치솟는 기름값에 발목이 잡힌 전세버스 업계 상황을 짚어봅니다. 나들이 철이지만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라고 합니다. 안상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의 한 전세버스 차고지. 대형 버스 수십 대가 운행을 나가지 못한 채 빽빽하게 주차되어 있습니다. 이맘때쯤이면 나들이객을 태우고 나가 차고지가 텅 비어야 정상이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릅니다. 내수 경기 침체에다 고유가 사태까지 겹치면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예, 지금 봄철 이 세워진 버스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버스가 한 대도 없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다 지금 세워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근 통학버스는 운행하면 할수록 적자라고 하소연합니다. 지난해 이미 연간 계약을 한 터라 기름값 인상분을 빼고 나면 손해지는 수익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운행하면 손실되는 지금 구조로 지금 되어 있다 보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운행해도 손실 보고 또 차를 또 세워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여기에다 유가지원금도 받지 못해 고충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화물차와 노선버스 등은 경유 사용분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지만 전세버스는 빠져 있습니다. 최근 전국 전세버스 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중동전쟁 최대 피해 업종이 전세버스라며 유가보조금 역차별을 해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또 장애인 특수학교까지 모든 운행을 우리 전세버스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공공성이 1톤 화물차보다 못하단 말입니까? 이번에 정부에서는 좀 강력하게 이런 문제를 살펴서 더 이상은 제도적인 역차별을 이제는 중단해야 된다고. 중동전쟁이 길어지는 가운데 전세버스 업계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TBC 안상혁입니다. 정부가 중동 사태로 인한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소득 하위 70%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지방정부가 전체 재원의 20%를 분담하면서 대구 경북에서만 부담 금액이 1,500억 원이 넘습니다. 문제는 세수 부족에 허덕이는 지자체마다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재원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우 기자입니다. 정부가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안을 마련하면서 국민들에게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시민 한 사람당 15만 원에서 6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50만 원, 기초수급자는 60만 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소득 하위 70%는 지역에 따라 15만 원에서 25만 원을 받습니다. 단순 인구 대비 대구 지역 지원금 규모는 3,400억 원. 이 가운데 대구시와 구군 부담은 20%인 680억 원, 경북도와 시군 분담 비용은 85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가구는 우선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대구시는 물론 각 구군마다 곳간 사정이 넉넉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당시 재난 구호기금으로 비용을 충당한 데다 부동산 경기 악화로 세수 부족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난하고 그쪽에서 돈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저쪽으로는 돈은 이제 없고요. 저희가 이제 또 거기서 작년에 또 썼기 때문에 거기서 또 가져올 재원은 저희가 지금 파악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방비에 대한 대구시와 구군 분담률을 어떻게 정할지도 고민입니다. 대구시는 국회 심의 과정에 국비와 지방비 매칭 비율이 조정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한편 정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재정운용 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교부되는 금액 이상으로 예산 소요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방비 매칭 비율이 최대한 낮아질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이나 시도협과 협의해서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반도체 특수에 따른 지방교부세 정액분을 지역 여건에 맞게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와 소비 위축에 따른 세수 부족에 고유가까지 겹치면서 지방정부 재정은 더욱 팍팍해질 전망입니다. TBC 김용우입니다. 지역 교육계도 6.3 지방선거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경북 교육감 선거는 3파전 구도로 굳어지는 양상입니다. 현직 프리미엄을 앞세운 임종식 교육감과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에 나선 김상동 전 경북대 총장, 진보 진영의 이용기 전 전교조 경북지부장이 접전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막판까지 부동층 흡수 여부가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서욱 기자입니다. 삼선에 도전하는 임종식 교육감은 흔들림 없는 정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임 교육감은 공직 사퇴 시한 일주일 전까지 새학기 교육과정 운영과 행정 지원을 마무리한 뒤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교육감은 지난 8년간 추진해온 디지털 기반 교육 환경 조성과 직업 계고 경쟁력 강화 등의 주요 성과와 따뜻한 미래 경북교육 정책을 앞세워 차별화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대 총장을 지낸 김상동 예비후보는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로 세를 키우고 있습니다. 마숙자 전 김천교육장과 원팀 체제를 구축한 데 이어 임준희 전 대구식 부교육감과도 단일화에 나섰는데 임 전 부교육감이 조만간 김 후보 지지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후보는 일찌감치 교육가족 자부심 회복과 인성교육 강화와 공교육 단계별 정상화를 비롯한 5가지 핵심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표심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진보 진영에서는 전교조 경북지부장을 지낸 이용기 경북혁신교육연구소 소장이 단일 후보로 나섰습니다. 이 후보는 보수교육감 16년 체제를 비판하며 경북교육을 살리기 위한 차별화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청소년 무상교통과 사회진출 100만 원 바우처 지원, 학생, 교직원, 학부모 의회 설치를 3대 공약으로 제시하고 22개 시군 표밭을 다지고 있습니다. 현직 프리미엄을 앞세운 임종식 교육감이 3선에 성공할지, 단일화로 상승세를 탄 김상동 후보가 선전할지, 변화를 앞세운 이용기 후보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지 부동층 흡수 여부가 막판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TBC 정서욱입니다. (6.3) 지방선거를 60여일 앞두고 대구시장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총리가 출사표를 던졌고 국민의힘은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의 무소속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황상현 기자가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과 함께 관련 소식 분석해드립니다. TBC가 김 전 총리 출마에 맞춰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국민의힘 경선 후보 6명과의 김 전 총리와의 양자 가상 대결에서 김 전 총리가 15% 이상 다 앞서는 것으로 나왔어요. 이 같은 결과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왜? 김부겸 전 총리는 이른바 여당 후보로서 또 지명도도 매우 높죠. 그러면서 이른바 밴드웨거닝을 하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국힘의 경우에는 후보 자체가 결정이 안 됐어요. 그리고 공천 파장은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지층들도 결집이 안 됐고 중도층은 다 떠나버렸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만큼 국민의힘은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되면 1대1 구도가 되면 실제로 선거판이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어요. 뭐 워낙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니까 그때는 실제로는 박빙의 싸움으로 봐야 할까요? 뭐 그럴 수 있죠. 종이 한 장 차이일 겁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이 갈등이 결정되는 후보를 통해서 수습이 돼야 돼요. 그리고 변신한, 혁신하는 그 정당의 모습을 변해달라는 목소리에 묵묵부답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전제 조건, 결집을 할 수 있느냐, 결정되는 후보 중심으로 또 하나가 뭐냐면 당은 변신할 수 있느냐, 혁신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됩니다. 자, 또 하나 관심사가 양자 구도로 갈 거냐, 다자 구도로 갈 거냐인데 그래서 사실은 주호영,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의 행보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 그 가능성은 열려 있죠. 하지만 현실화될 것이냐, 그건 쉽지 않아요. 내신자들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 한동훈 전 대표까지 가담이 되면 이른바 호동연대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국민의힘은 또 공천 도돌이표를 할 수도 있거든요. 다시 경선을 처음부터 다시. 그러면 또 이건 뭡니까? 그만큼 혼란은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을 포함한 공천관리위원 일괄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4선 중진의 박덕흠 의원을 새 공관위원장으로 내세웠고요. 어떻게 보세요? 공천의 3대 원칙은요. 저는 이 공천의 3대 원칙을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이 배신했다. 첫 번째로는 기준이고 두 번째로는 공정이고 세 번째로는 혁신이에요. 그런데
그럼 컷오프한 것에 대해서 다수의 후보들과 지지층들이 또 당원들이 공감해야 되거든요. 말 그대로 뭔가 당은 당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고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은 야상 점퍼를 입었지만 이것이 비상한 시기였지 야상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증빙이 되는 것이거든요. 명징하게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네, 못한 얘기는 TBC 뉴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선 소식에서 잠시 화면 송출이 고르지 못했던 점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뉴스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로 박용선 후보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책임당원 투표와 일반 시민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해 합산한 결과 박용선 전 경북도의원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아 최종 후보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선 후보에서 배제된 박승호, 김병욱 후보 간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당헌과 당규에서 정한 절차나 규정을 위반했다 볼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대구의 생활 폐기물 재활용률이 전국 꼴찌, 경북은 1인당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데이터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생활 폐기물 물질 재활용률은 27.3%로 전국 평균 47%에 크게 못 미쳤고 1위인 광주와는 2배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대구의 경우 쓰레기를 태워 에너지를 얻는 소각 중심의 처리 구조 때문에 이 재활용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북 지역은 1인당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114.8kg으로 서울 98.4kg, 경기 93.5kg보다 월등히 더 높았습니다. 국내 최초로 4대 해병 가문이 나왔습니다. 해병대 교육훈련단에 따르면 오늘 교육훈련단에서 수료한 신병 1327기 김준영 이병 가문이 4대째 복무 집안으로 김이병의 증조할아버지인 고 김재찬 옹과 할아버지 김은일옹은 6.25 전쟁과 베트남전에 각각 참전해 전공을 세웠습니다. 아버지 김철민 씨는 김포반도 최전방에서 서울 서쪽을 방어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지금까지 해병대에는 3대 해병 58개 가문이 있었고 77년 해병대 역사상 4대 해병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TBC 문화재단과 수성 아트피아는 오늘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와 합창 문화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오는 10월 열리는 2026 대구 경북 합창 페스티벌을 공동 기획하고 민간 합창단 활성화와 신진 지휘자 발굴 육성 그리고 지역 예술 진흥에 협력할 계획입니다.